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던 만큼 모두들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2021년 우리 지방직 7급 기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공감국어,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또 기출문제, 또 기본 문법, 또 이렇게 어휘편을 제 커리를 잘 따라 들으신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 이번에 공감국어에서 진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이번 2021년 우리 지방직 7급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지식형 문제가 6문항, 그리고 지문 분석형,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9문항,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공시국어 시험의 유형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단어의 의미라든지 단어의 발음 표현, 그리고 또 18번 문제, 많은 분들의 오답률이 좀 높게 나오는 그 18번 문제에서 그렇죠, 문제가 또 한 문제 출제가 됐고, 또 고전 문법으로 볼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또 한자 성어, 그리고 한자어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자어 문제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답률을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로 보여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몇 번 문제들이 좀 어려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형 문제가 9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독해 강화 시험으로 우리 공시 시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 마지막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와 글의 추론, 그리고 설명 방식, 그러니까 이런 설명 방식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이런 문제가 나왔어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도 나왔지만 20번 문제처럼 제시문을 아주 꼼꼼하게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서 글을 명확하게 잘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총 9문항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전문학 3문항, 그리고 또 현대문학에서 2개의 문학, 그래서 문학 파트에서도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 국어 시험의 평균 점수대가 예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건대 한 몇 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한 85점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점, 평균 점수가 85점. 그래서 이제 많은 점수대를 보이고 있는 점수대는 이제 80점 이상의 학생들이 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 이번 7급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느끼는 난도, 체감 난도가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냥 보통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49.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평균 점수나 그리고 또 학생들이 느끼는 이 체감 난도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에 앞서서 우리 공감국어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죠? 동형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챙겨 푸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죠?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에서 또 다행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국어 문법편에, 그죠? 295쪽에 조리다와 조리다 이렇게 2개의 단어와 관련된 내용 1번 문제에서 그쵸 바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번 문제에서 공감국어 기출 문제 95번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 이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예, 그리고 또 3번의 한자성어 같은 경우 우리 어휘편의 496쪽에 나와 있는 주마가편, 그렇죠? 한 번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주마가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과 또 기출에서 사실은 같이 또 살펴봤는데 그것까지 이제 붙이기에 칸이 적어서,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같은 경우 우리 공감국어 독해편에 이제 우탁의 탈로가 시조, 예, 같이 공부했던 내용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서, 그죠? 문제 6번 우리 동영 모의고사 1번에 그죠? 세종원의 훈민정음의 제시문의 내용이 그대로, 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 8번에 동영 모의고사 36쪽 5회 14번 문제 유능길의 장막,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내용들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나와서 문학 파트가 낯선 문학에서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같이 공부한 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번 문제에서 보면 동영 모의고사 1회 그리고 10번 1회 10번 문제가 유형 자체가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것. 예, 그리고 문법편에 우리가 그 기출문제 18번 문제 보면, 예, 우리 공감국어 문법편 437쪽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법을 대충 공부해서도 안 된다. 아무리 비문학 강화의 시험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 해도 문법에서 변별력을 아직까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감국어 기출문제 53번, 58번 문제에서도 그 설명 방식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문제 12번에서도 우리가 같이 풀어봤고, 문제 20번의 유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논리와 관련된 문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공감국어에서 정말 많이 이제 비슷한 유형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다 찾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하기에 페이지가 넘쳐날 정도로 너무나도 유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많이 살펴봐서 일단은 제 커리를 믿고 잘 따라오신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답률을 높게 보이는 문항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번 문항, 그리고 또 18번 문제, 그리고 한자어 문제인 10번 문제, 이 정도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을 좀 어렵게 했고,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대 변별력을 그 세 개의 문항에서 좀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잘 맞히셔야 되고 그 세 개의 문제만 잘만 맞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고득점으로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7급 문제치고는 올해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 난도 있게 출제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근데 뭐 매 시험이 쉽다라는 표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전의 7급 문제 수준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그 난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난도가 좀 낮게 좀 평이하게 출제된 것이나 공부를 하지 않거나 그렇죠. 뭐 물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에게는 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왜 저만 어려웠어요?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가하기 위한 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너무 이렇게 아시겠죠? 집중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웠을까? 나는 이번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이전에 7급 시험들, 국어 시험들의 기출에 비해서 분석해 봤을 때 그때의 난도보다는 조금은 쉽게 나왔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문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자,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안 쳤다. 이 안 쳤다 아니죠. 우리 이제 많이 했던 그죠? 이 안 치다. 안 치다 기본형의 안 쳤다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번에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졸였다. 여러분 어때요? 간장에 졸이다. 조리다와
그리고 또 어떤 단어? 조리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된 단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딸리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달리다, 기본형이 그렇죠? 달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달리니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모자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딸리다가 아니라 달리다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참 잘못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직관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쉽다라고 많은 학생들 잘 맞췄다. 그만큼 학생들이 문법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내년 7급, 그러니까 2022년 7급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다른 시험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쉽다라고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어있다라고 하는 거, 불어있다. 우리 이렇게 막 저렇게 얼굴이 띵띵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게 잘못된 이제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형으로 뾰루퉁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불어가 아니라 붙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본형. 자, 그래서 이제 성이 나서 뾰루퉁에 있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되는 기본형은 붙다. 붙다의 활용형인 부어. 잔뜩 부어있어 라고 해줘야지 불어있어 이건 틀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수준의 내용을 이제 알아줘야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번 문제도 사실은 문법적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명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어법상 맞는 것은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감국어, 우리 문법편과 그리고 기출문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참 많이 했던 문제라 난도가 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과 관련된 문장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문제였어요. 이 유사한 유형도 우리 기출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기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또 공감국어 기출 강의 시간에 참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그래서 형이 낸 수수께끼를 풀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풀다가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선생님은 난해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 설명하셨다.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바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장된 분위기나 표정 따위를 부드럽게 하다. 자, 막내도 잘못을 뉘우치니 아버지도 그만 얼굴을 푸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귿의 예로 우리가 적합한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에서의 풀다는 뭐 통금 시간을 풀다, 뭐 구금을 풀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선택지에 경찰을 풀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풀다는 사람을 동원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리을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도 좀 풀만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우리 같이 정답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을 봅시다. 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축구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선택지도 사실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올림픽 예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일단 대표팀 자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뭔가 내가 복수를 해야지 뭔가 일을 갈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자, 예선이 있기 전에 일단 잘했고, 그죠? 주전 선수들의 부상, 감독의 교체, 뭔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대표팀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단은 훈련을 했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조 1위라고 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적으로 올림픽 본선행을 결정지었다. 우리 대표팀 은 국민들의 찬사와 응원 속에 메달권을 향해 더 강도 높은 더 강도 높게 뭐 한다? 채찍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훈련을 이어가며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주마가편이 되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빨리 달리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주마간사는 달리는 말 위해서 그냥 대충 어떤 것을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을 주마간산. 그다음에 3번은 여러분 뭔데? 이거는 이제 절치부심.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를 갈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얘가 뭔가 우리 축구 대표팀이 뭔가 누구에게 경기에서 져서 뭐 이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3번의 한자성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 4번은 견문발건 무슨 뜻입니까? 모기 보고 칼 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 뭔가 크게 덤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한자성어이기 때문에 이 보기의 제시문과 관련된 한자성어는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 2, 3, 4번의 한자성어 마찬가지로 우리 공감국어 어휘편에서 너무 많이 했던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동형모의고사에서 그쵸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커리만 잘 따라오셨다면 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은 비문학 독해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전통 건축 문화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이야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아져서 내가 살 집을 이런저런 조건을 고려해서 짓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자, 집터를 고를 때 자, 첫 번째로 고려한 것은 지리. 지리는 집을 둘러싼 전체적인 지형, 곧 산과 물의 조화. 두 번째는 생리, 곧 살기에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인심,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장소, 자연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네 인심이 어떠한가도 같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수, 곧 경치를 봤다. 이 네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집의 위치가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집을 지었다. 자,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자연을 모방해서 거주 공간을 지었다? 글쎄. 자,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심도 고려하고 경치, 주변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 모두 다 고려했던 그쵸?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하는 2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 편리성을 추구했다. 변용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서로 경쟁,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수준의 단지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선택지. 자,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늙음과 관련된 시조는 우리가 동형 기출에서 사실 너무 많이 했던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작품도 뭐 어렵지 않게 다들 잘들 맞히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자,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는데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백발을 뭐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네. 그죠? 백발에 그러니까 늙는 거, 내 머리가 하얘지는 거. 아, 제발 오지 마. 늙음이야. 제발 오지 마. 나 늙기 싫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졌단 말이야, 안 막아졌단 말이야, 안 막아졌단 말이야.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와버렸네 이 말이. 지름길로 더 빨리 왔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약간의 해악성을 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게 백발을 의인화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우리 인간의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내어 운명은 거부할 수 없다. 그냥 지름길로 와버렸다는 거. 늙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먼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5번 어떻습니까? 잘 푸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설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달아서 우리 사이트에 업로드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챙겨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의 갈래라든지 현대어 풀이 나머지들 꼼꼼하게 제 해설지에 다 달아두었으면 여러분 꼭 챙겨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고 공부를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훈민정음 언해가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언해, 기억에서 리을 중에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수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자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자신의 뜻을이에요. 그죠?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줄치어져 있는 기억과 리을에서 문장 성분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어로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얘가 문장 성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정답을 찾으면 되겠는데 다른 하나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 왜? 나머지들은 자 백성이 할 바가 있어도 내가 이를 위하여 다 주어 자리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자신의 뜻을 이라고 하면서 뜻,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관형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모두 주어로 분석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이지만 3번은 관형어로 분석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디귿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셨습니까? 사실 6번 문제도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문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훈민정음원에 우리 2021년 7급 지방직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의 작품은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뭐 문명과 인간의 이기를 비판해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공생을 노래하고 있는 자유시, 서정시 작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제 해설지에 달아두었으니까 꼭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전을 여기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이 텔레비전이 상징하는 것은 자연에 상대되는 대조적인 개념의 시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반대되는 즉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끄면 이런 소리들이 방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화나다. 자, 벌레 소리가 화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별빛이 묻어더 낭낭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관념이 뭐죠? 풀벌레 소리를 화나다, 별빛이 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화나다라고 하는 게 뭔데? 시각적 심상. 풀벌레 소리는 뭔데? 청각적 심상. 그렇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TV를 끄고 자연에 몰입을 했을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시적 화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이 얘네들이 되겠죠. 그죠? 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자, 선택지 봅시다. 문명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호혜적 관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어려워서 혹시라도 틀리셨던 분 그래도 2, 3, 4번이 다 맞아서 그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대적으로 풀었을 때 답은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호혜적 관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호혜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과 자연이 뭐 함께 가야 되는 서로 특별한 관계로 주고받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고요. 자연의 실제감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끄기 전과 후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 우리 같이 확인을 해봤고 문명에게 가르쳤던 자연에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 TV를 끄자,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 우리가 놓치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 2, 3, 4번은 모두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시 작품이었더라도 풀기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8번은 유능길의 장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 그래서 이 작품에는 친할머니와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이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나오죠. 그죠? 네, 서술자는 1인칭 나예요. 나 손자. 그러니까 손자로 보여지는 나. 그쵸?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의 아들인 친삼촌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들인 외삼촌. 그죠? 그래서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친삼촌과 외삼촌이 각각 다른 군에 입대를 하게 되죠. 외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아들인 외삼촌은 국군으로 친할머니의 아들인 친삼촌은 그렇죠. 북한군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고 6.25 전쟁이 서로 그렇죠.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 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가슴 아픈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북한군에 의해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거의 이제 막 원수가 되죠. 외할머니, 친할머니를 거의 원수처럼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친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이제 점쟁이가 친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친삼촌이 와야 되는 날 구렁이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친할머니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절을 한 그 이후에 아무도 구렁이에게 다가가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잘 달래서 말을 건네는 그 장면이 우리 이번 2021년 7급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안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저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거뜩거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구렁이. 그러니까 친삼촌으로 이제 상징되는 존재겠죠. 예, 그죠? 그래서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인사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친할머니의 아들, 그런 친삼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대했다는 거죠.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꼭 눈치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목골로 변해서 어떤 창사구 빠진 놈이, 이 창사구는 이제 창자, 어떤 창자 빠진 놈이, 그렇죠. 지금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삼촌의 영혼이 억울하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로 환생해서 구렁이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는 생각을 하고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웃으니까 웃은 상황에서 그죠? 예.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썩 이리 나오너라. 이 줄이 될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데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 기력이 여전히 허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다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집안 일일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철사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때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은 허건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라고 하면서 구렁이를 지금 달래주고 있는 말을 건네면서 외할머니가 그죠? 예, 그런 장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마라고 하는 작품이 6.25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 간의 아픔, 비극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본문 내용은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 아니죠. 무서워하는 사람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잘 달래려고 말을 건네는 걸 듣고 웃은 인간들에게 창자 빠진 놈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산 사람처럼 대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친삼촌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네 갈 길 어서 가라. 여기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거리가 멀고요. 음식을 대접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능길의 장마 같은 경우도 우리 공감국어 독해에서 예,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이라 아마 그러니까 제 커리를 예, 계속 이야기를 해서 입이 아프지만 예, 잘 따라 들으시면 예, 충분히 잘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비문학 독해죠. 예, 그래서 비문학 독해인데 뭐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기역과 니은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 는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니은은 의무 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하는 거니까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못 읽으면 틀리겠지. 자, 투표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서 맡기는 자유투표제 그리고 또 투표권 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제 이렇게 두 가지 투표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투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법적 제재는 분명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투표제가 낮은 투표율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 예. 그 정도로 낮지는 않다는 거죠. 또 시민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겨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의무투표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 투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이제 정치인이 선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이니까 그것을 핑계로
그들이 굉장히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무투표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기억은 뭡니까? 의무투표제를 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니까 투표율 증가가 투표율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기억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뒷받칠 만한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비판으로는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반대 입장입니다.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아나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 그러니까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의 비판이 아니라 얘는 기억의 비판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의 충분한 비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는 한자어 문제입니다. 자, 오답률이 높은 문제이고요. 예, 그렇죠.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은 문제. 그러니까 한자어도 아무리 이제 비문학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 해도, 그쵸? 이제는 예전에는 뭐 한자어 그리고 또 문법에서만 변별력을 줬다면 이제는 한자어 그리고 문법뿐만 아니라 비문학에서도 20번 문제에서도 좀 변별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골고루 각 파트별로 좀 공부를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한번 봅시다. 표기가 잘못된 거. 예. 이 경기의 승리는 노력의 결과이다. 자, 그래서 맺을결. 예. 과실, 과자. 그래서 결과, 적합한 한자어가 되겠고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다. 자, 초가 여러분 무슨 초자? 처음 초자죠. 처음, 이거는 뭐 있을 유자, 처음 있는 일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자어로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곡절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수많은 곡절을 겪은 후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곡자가 여러분 적합한 한자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불곡자 적합한 한자어인데 이 절자는 지금 끊을 절자예요. 자, 끊을 절자를 쓰면 안 되고 꺾을 절자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잘 찍으셨습니까, 여러분? 3번이 잘못됐습니다. 이 한자를 쓰면 안 되고 꺾을 절의 한자어인 꺾을 절자를 우리가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는 새로운 변화의 서막, 차례 서자와 장막 막자를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적합한 한자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으로 여러분들 찾으면 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두음자로 된 한자어를 좀 공부를 제대로 좀 했다면 그래도 좀 잘 찍지 않았을까?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한자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틀려도 그쵸, 뭐 20번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또는 10번 문제 정도 뭐 찍어서 꼭 잘 맞히셨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빨리빨리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세한 해설은 제가 해설지에 다 꼼꼼하게 달아드렸으니까 여러분 제 해설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11번 문제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과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기억에는 소음 과다미, 자, 흡입력 미흡으로 적합한가?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불만 사항으로 소음 과다미, 흡입력 미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니은 밑에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 품질 불량, 뭐 시스템의 오류가 적합한 게 그쵸, 원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2번도 적합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제품 전량 회수 수리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 및 관리. 이거는 뭐 하는 내용일까?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죠. 그러면 디귿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는데 지원 인력 부족은 거리가 멀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 자, 빨리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쉬웠고 12번도 너무 쉽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가 7급에 나오다니. 자,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좋겠죠? 예. 자, 설명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예, 담배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멋있고. 자, 둘째, 정신이 안정되고. 셋째, 예,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니코틴의 의존. 그 다음에 넷째,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습관. 자, 어떻습니까? 피우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내용으로 쪼개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 정의의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정답은 분석이 적절합니다.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서사, 거리가 멀고 두 대상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는 비교와는 거리가 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2번.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푸셔야 되죠. 예, 잘 푸셨을 생각이 들고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도 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글의 이해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만 읽으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16세기에는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6세기 제일 마지막 줄에 우리 볼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16세기에 들어 인쇄술은 자, 고대 문헌들 출판을 통해 인문주의의 대의에 공헌했고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번 어떻습니까? 예,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15세기 말에 인쇄업은 대금업자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나와 있어? 15세기 말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는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상인들은 사상의 교환을 위해 책을 유통한 것이 아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었어? 자, 이거는 자 봅시다. 몇 번째 줄? 예, 거기서 자 여기 그쵸? 자, 필사본의 수량적 한계를 뛰어넘은 책은 상인들의 교역력을 따라 각지로 퍼져나갔고 이 사치품은 수지 맞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그죠? 예, 그 과정에서 사상의 교환이 촉진된 거다. 그러니까 판매하면서 사상의 교환이 된 거지 얘를 목적으로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3번도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4번에 15세기 후반부에는 라틴어는 인쇄술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자, 15세기 후반부에는 나와 있어요. 15세기 후반부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에 이미 중요했어. 그죠? 예, 그래서 이 인쇄술에 의해서 라틴어는 인쇄술에 힘입어서 중요한 언어가 된 게 아니라 15세기 후반에 이미 라틴어가 중요한 언어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역시 여러분들 예, 꼼꼼하게 잘만 읽어보시면 예, 풀만 했고요. 14번 문제 볼까? 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우선은 자 선택지를 보기 전에 예, 제시문 간단히 빨리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정리를 하면서 봅시다. 자, 서양에는 지금 누가 있었어요? 예, 드래건이 있대. 그리고 또 동양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 했어? 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드래건은 불을 내뿜는 악의 상징이래. 그렇죠? 얘는 악이야. 악을 상징한다라고 했고 동양은 지금 뭐 신성한 존재. 약간 이미지가 다르죠. 뭐 하고 있어요? 두 개 대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어. 대조. 그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날개도 없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용은 날개는 없어. 날개는 없고 그 다음에 날개는 없는데 날아다녀. 그죠? 그 다음에 또 물에서도 지낼 수 있고 내 발이나 땅에서 걷는 내게 발이 있지만 땅에서는 안 걸어. 얘 발은 있지만 그죠? 알겠어요? 발은 있지만 땅에선 걷지 않아. 땅에서 걷지 않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은 이러한 용이 주로 바닷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했던 데 비해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
바닷가 사람들은 용궁에서 지내고 육지 사람들은 하늘 속 구름에 지낸다고 했대요. 자, 이는 환경 중심적 사고에 기인한 바 어부들은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자, 풍랑의 원인으로 누가 어부들은 용을 뭐래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 그렇죠? 풍랑. 그다음에 농부들은 뭐래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 용을 풍우의 원인. 그래서 어부한테는 이 용이 뭐래? 공포였고 농부한테는 은혜. 어때요? 존재의 의미가 농부이냐 어부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자, 대리적관념을 용의 신령함에 결부되는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농업 비중이 큰 까닭에 대체로 용을 두려움 대상보다는 우리가 상스러운 존재. 왜? 우리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요런 이미지가 더 강했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 대립적관념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육지 농부들은 자,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 농부들은 용을 신성한 그쵸? 신성한 존재로 우리가 봤다. 그래서 그렇죠? 예. 날개는 없지만 날아다니고 발은 있으나 땅에서 걷지 않았고 그죠? 구름에서 지낸다라고 예, 우리가 말을 여기에 그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적합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용을 신성한 존재로 봤고 신성한 존재의 입장에서 이 용을 본 내용 구름 속에서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게 적합한 한 내용이 되겠죠.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존재 아니죠. 풍랑은 뭐다? 공포의 존재. 그죠? 예. 풍우에만 은혜의 존재다라고 방금 여기에서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드래건에 의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건은 하늘을 날 수 없다. 자, 하늘을 자, 그래서 이제 날개 없이도 날아다녔 이 내용들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날아다닐 수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것은 2번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내용. 자, 정답 다 찾아놓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 적절한 것은 2번으로 정답 찾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그런데, 자, 여러분, 15번 선택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님의 큰누님 박씨 묘직명에서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래 갈래는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제 고전 수필 파트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묘비명이다 보니까 추모적이고 회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볼게요. 자연물을 통해 누님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 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누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문득 강남어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우리 누님이 옛날에 시집가셨던 날 쪽진 머리 같았고 그 누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누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죠. 돌아가신 누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담겨있죠. 그러니까 뭔가 감정 표현을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고 숨김으로써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 안타까움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죠? 강물빛은 당시 거울 같았으며 그러니까 누님이 그죠? 거울을 내가 누님이 하셨을 때 더럽혔던 그 거울 같았고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1번은 적합합니다. 이번에 누님과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드러나고 있었고 그죠? 과거와 현재 장면을 겹쳐지면서 상실의 감정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 장면이 겹치면서 상실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고 누님의 결혼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기쁨과 슬픔을 대조시켜 표현하고 있다. 화자의 기쁨이 나타나 누님이 결혼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쵸? 이렇게
장난치다가 새신랑의 말을 흉내내다가 누님은 그 말 부끄러워하여 빗을 이마에 떨어뜨렸고 골이 나서 울고 차라리 이제 우는 장면 그 눈물이 계속 내가 엉엉하고 더 울었죠. 그래서 분에다가 먹을 섞어 침을 발라 거울을 막 더럽혔고 누님은 옥으로 만든 자그마한 오리 모양의 놀이개와 금으로 만든 벌 모양의 놀이개를 꺼내 나에게 주면서 울지 마라고 이제 보다듬어 주었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냥 기뻐만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뭐 대조시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선택지가 예, 옳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예,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론한 내용이고 그래 추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한번 봅시다. 선택지 1번에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아이들이 질병을 많이 죽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한번 볼게요. 어디 나와 있었는지. 자, 고대 로마인들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21세, 아동기를 넘긴 성인은 보통 70세에서 80세 정도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동기를 못 넘긴 사람들 때문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볼 수가 있겠죠. 출생을 3분의 1이 2세 전에 그 이후 살아남은 아이들의 절반이 10세 이전에 사망했다. 그래서 아동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는데 이를 치료기인 연사람이 파스테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 선택지는 옳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파스테르는 음식물의 발효와 부패에 대해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자,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밑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 자, 파스테르는 미생물 활동한 결과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밝히고 이후 음식물 발효나 부패가 공기 중의 미생물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여기 그대로 2번 선택지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번 예,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에 끓는 점 이하로 가열할 파스테리제이션 살균법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 자, 파스테리제이션을 발견했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1863년에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뭐한 거?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변화시킨다, 높인다 이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예, 이거 잘 읽으면 되는 거죠. 파스테르 미생물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 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우리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도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었고요. 17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의 가와 나도 설화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자, 가에서는 이제 어떤 스님이 탁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위에서 이제 몸을 씻고 있는데 배가 고팠던 호랑이가 이 스님을 보고 아싸 먹잇감이 나에게 드디어 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하면서 막 웃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고 계속 웃고 있다가 예 그냥 이제 계속 웃고 있다가 어허허 하고 아우 먹잇감이 저기 있네 허허 하고 계속 웃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한참 동안 이러고 나오니 이미 날은 저물고 반석 위에 있는 이 중 탁대사는 이미 벌써 돌아가고 먹이를 결국 호랑이는 어때요? 놓쳤죠. 예, 호랑이의 웃음이요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를 지금 웃고 있다가 진짜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설화가 되겠고요. 나의 내용은 이제 봉황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박쥐한테 내 생일에 와 했더니 박쥐가 안 갔어. 근데 왜 안 왔냐 이랬더니 나는 발이 있어.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무리니까 나는 새인 너의 생일에 내가 갈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기린의 생일이 됐어. 그런데 이제 기린 생일에 또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박쥐가 안 간 거야. 왜 안 왔냐? 이랬더니 나는 날개가 있어. 나는 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상에서 일을 피하고 교묘하게 면하는 사람이요. 참으로 박쥐 일이라 하겠구나. 그러니까 박쥐의 모습. 그쵸.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 모습을 박쥐의 모습에 그대로 빗대어서 뭐 약간 비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설화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화자의 말을 통해서 대상을 조소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화를 통해 대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어적 표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언어 유희로 볼 수가 있겠고 반어적 표현 찾아볼 수가 없겠고 여기서도 그냥 직접적으로 박쥐가 그쵸 여기에 세상 일에 피하고 교묘하게 뭐 면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냥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그런 내용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화적 설정을 통해 대상을 인격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낀 오답률 좀 높게 나오는 18번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국어 문법편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이고 이 문제를 아마 안 틀리셨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하면 안 틀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틀리는 거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니은 첨가에 대한 항목이 표준발음법 29항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에 단어나 전미사 첫음절이 이하, 여여, 유일 때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니냐, 년요, 누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색연필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 어떻다, 색과 연필에 이렇게 합성이 된 단어고 뒤에 뭐가 니은 첨가가 일어나면서 비음하게 일어나서 결국 색연필이 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아마 잘 아시려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제 얘가 니은 첨가의 원래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 다만이라고 하면서 붙임의 내용들을 쭉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각각의 단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또 표기대로도 발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기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음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것도 괜찮고 첨가하지 않고 원래 단어 그대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한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또 친절하게 들어줬어. 야금야금 같은 경우 야금 니은 첨가해서 야금으로 발음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는 얘를 그대로 연음을 해서 야금으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단어 우리 어떤 거 했어요, 여러분? 29항에 금융 이런 거 했던 거, 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금융, 검열, 이죽이죽 이러한 단어들이죠. 선택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억에 이제 적절한 선택지, 호남약 얘는 여러분 발음이 어떻게 되죠? 약으로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약.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제 뭔가 담화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표준발음법의 29항에 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단어로 옳은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호남약 같은 경우 요렇게 그냥 니은 첨가만 일어나서 호남약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의 예가 되려면 혼, 하, 박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된다 되는 건데 이걸 거리가 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잘만 이해를 해도 사실은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문법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아니지. 제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을 많이 맞히셨어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니은에 자,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리을로 발음된다. 서울역.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 그러니까 서울과 역할 때 일단 니은 첨가가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니은 첨가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데 서울역으로 발음하는 얘를 여기 이렇게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이제 리을 받침이어야 하는 조건인 단어여야 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단어. 자, 그 단어가 휘발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적합한 단어의 예들은 뭐 들릴, 물약, 휘발유, 여기에 나온 뭐 서울역, 그죠? 물엿, 뭐 이런 것도 우리 너무 많이 했어, 수업 시간에 사실. 그죠? 그래서 적합하고요. 3번의 디귿 한번 봅시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예, 이해 준한다라고 하는 거. 잘립다. 예. 그러니까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 잘립다, 예, 이렇게 잘립다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단어의 예로, 자, 디귿의 또 다른 예로, 자, 26, 요러한 단어들이 있겠죠. 자, 이 단어 여러분 발음 어떻게?
스물여섯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8도 마찬가지죠. 자,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발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덜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리을음으로 발음을 하는 바로 그 예로 18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8, 26, 36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예에 적합한 거 한번 볼게요. 다만 자,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리을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자, 3일절 이럴 때는 니은 첨가 안 한다는 거. 니은 첨가 안 하는 단어. 송별연 우리가 3일절 6.25 뭐 이런 것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등용문 그 단어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등용문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틀렸고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등용문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이다라고 하는 거. 송별연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3일절 이런 단어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국어의 문법편을 잘 챙겨 들으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 18번 문제 자신감 있게 잘 푸셨을 생각이 들고 18번 문제가 다른 학생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히셨다면 바로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틀리는 거 내가 맞춰야 내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남들이 틀리는 거 나도 틀리고 남들이 맞추는 거 나도 틀리면 어떻게 돼? 나는 다음에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야. 예, 너무 잔인한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아마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런 맥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감국어 문법편, 특히 제 강의를 잘 챙겨 들으신 우리 학생들이라면 18번 문제, 많은 학생들의 오답률이 나왔던, 예, 오답률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문제 잘 맞히셔서 꼭 합격으로 예,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자, 19번 문제 볼게요. 예, 다음 이해, 대화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예, 뭐 가비, 페가수스라고 한 단어가 진짜 실존하는 것이겠지? 라고 말했더니 을이 페가수스라는 단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페가수스라는 단어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실존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돼. 모든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인 것이지. 그러니 페가수스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페가수스란 이름이 어떻게 의미를 지니겠어?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 자, 그러니까 갑은 예, 실존하는 대상에 대한 모든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을은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 단어, 로물로스 생각해봐. 자, 이 단어 실제로 있는 거니? 아니야. 일종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축약된 기술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실제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아닌, 예,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은 대상, 즉 축약, 그러니까 축약된 기술어다라고 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어떤 전설상의 인물이라는 기술의 축약어일 뿐. 자, 만약에 이 단어가 정말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지칭하는 대상이 실존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을 거야.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대상을 반드시 지칭하거든. 실존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 말이야. 실존하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실제로 이름이 아니라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다라고 말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것에서도 이렇게 축약된 기술어를 통해서 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적절하지 않는 거.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데서 지칭할 수 이런 내용은 없어. 이제 마지막에 축약된 기술어다라고 을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 1번이다. 그죠? 예, 을은 실존하지 않은 대상을 지칭한 단어가 예, 있다고 보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20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1시간을 안 넘기려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20번 문제 설명이 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잘 읽었어야 예, 명확하게 잘 이제 맞힐 수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1번 아니냐, 4번 아니냐 막 이렇게 그렇죠. 고생 20번 문제 푸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이론 X에 대한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거를 물어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이론 X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옳은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론 X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X에 따르면 자, A가 B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와 같다래요.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라면, 그쵸? 자, A가 B의 원인이면 not A가 not B라는 거지. 자, 약간 도식화를 우리 해보자고. 자, A가 B의 자, 원인. 이면 자, not A는 not B다. 이 not이죠? 예, B이다. 되겠어요? 이게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립한다. 이론 X가,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 자, 기온이 낮아졌어. 자, 기온 낮았어. 온도계 눈금 내려가는 것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자, 얘를 우리가 A로 보면 되겠죠? 얘를 B로 보면 되겠지? not A. 온도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어. 그러면 not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눈금이 내려가지 않았다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어. 자, 만약에 자, 이론 X에서 만약에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그럼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자, A가 일어나지 않고, 자, not A, 그리고 그냥 B, yes B일 때 이 B가 일어나는 상황보다 해서 보다라고 하고 있어.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자, 이따가 정말 짜증나죠, 그죠? 자, not A, 그 다음에 B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not B. 보다 상황이 자, A가 일어나고 자, A가 그냥 not A가 아니야. 그냥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A가 B의 원인일 때 not A는 not B. 즉 A는 B이다라고 하는 조건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해까지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론 X라고 하는 말은 A는 B의 원인이다. not A는 not B다. A는 B다. 그러니까 yes A는 yes B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이제 또 힘들죠. 예. 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not A일 때, 그렇죠? not B가 되는 거는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예, not A일 때 온도계 눈금 그냥 B가 되는 거. 상황보다, 얘보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자, not A, 그 다음에 눈금이 내려가지 않아. not B의 상황이 자, 기온이 낮아졌고 A고 그 다음에 B의 상황과 더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정리해봅시다. 자, A가 B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 여기 이 말의 내용 정리하면 A가 B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not A는 not B다라고 하는 그 말. 자, not A가 not B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는 B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로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론 X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예, 기억, 니은, 디귿까지 어떤 것이 적합한 이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갑의 흡연은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자, 이의 질병은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A가 B의 원인이면 그러면 not A면 not B고 A면 B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흡연을 하면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그죠? 예, 흡연을 하지 않았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갑은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억의 판단은 옳은 것이죠. 되시겠어요? 아, 예, 진짜 이런 문제 푸느라 진짜 고생했어. 자, 볼게요. 니은에. 자, 갑이 홈런을 치지 않았어. 자, 홈런을 치는 행위 우리가 A라고 하자. not A다, 그죠? 자,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 그럼 그냥 B야. 그죠? 여기에 보다.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not A가 갑이 승리를 하지 않은 상황. 얘가 더 맞다는 거지.
그쵸? 이 not A가 됐으면 얘는 not B가 돼야 되는데 not A일 때 B가 되는 상황은 안 맞다는 거죠. 이 이론 X에 의하면. 알겠죠? 자, not A일 때 not B. 예, 아는 상황이 자, 홈런을 치고 A이고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자, 갑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이다. 자, A가 B의 원이다라고 하는 것 가능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오라.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데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까마귀 날아. 자, 얘를 우리가 A로 봅시다. 배가 떨어졌어. 얘 B예요. 그죠? 자, 까마귀가 날았어. 이게 A야. 떨어진 원인. 자, B가 아니래. not B래요, 갑자기. 예. 일단은 이제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에서부터 이론 X의 근거로 판단하기에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볼게요. 뒤의 상황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지. 자, 우리가 A는 자, B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판단이 not A면 not B 아니면 또는 A면 B라고 했는데 그 반대,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면은 뭐 A면 not B고 not A면 B가 나오는 상황이 될 때 이 이론 X의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뭐 맞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까마귀가 날지 않았어. not A죠. 배가 떨어지지 않았어. not B지.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not A 그리고 배가 떨어진 B의 상황이 까마귀가 날고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 A가 B가 되는 상황은 not A면 not B가 돼야 되는 상황. 이것은 A가 B의 원인이 되는 그 조건인 건데 요렇게 그죠? 끝에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판단으로 예, 적절하지 않은 판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20번 문제 푸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설을 이걸 하다가 진짜 우리 학생들 20번 문제 풀다가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시간만 좀 있으면 20번 문제도 이렇게 차분히 보면서 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죠? 예, 뭔가 어떤 그런 내용이었으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번 2021년 7급 우리 지방직 시험 문제가 비문학 독해 유형이 9문항이라 좀 출제가 되면서 제시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읽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죠?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 좀 얘가 무엇인지 잘 판단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좀 잘 읽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 그리고 좀 멘붕이 오지 않았나 뭐 20번 틀렸다고 치면 그래도 한 95점? 한자어까지 틀려? 그럼 한 90점? 예, 한 90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다면 예, 그래도 그렇죠. 20번과 같은 또 유형도 사실 우리가 공감국어 비문학 시간에도 추론과 관련된 내용들, 뭐 전제와 함의에 대한 내용들 막 하면서 우리가 정리했던 거 여러분 좀 기억을 아마 하시면서 예, 잘 푸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뭐 20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열심히 공부만 잘 하셨다면 얼마든지 잘 풀어내셨을 예, 그러한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건은 이제 공감국어의 제 커리를 잘 따라오신 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커리 안 들으신 분은 뭐 제 해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7급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분들 예, 제 강의를 들으신 우리 학생분들 모두 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이제 뭐 선생님 시험 다들 막 쉬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그쵸 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시험이 끝날 때까지 너 마음 졸이지 말고 그냥 또 조금 우리 여유 있게 좀 점수대가 좀 부족하다.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차분히 좀 며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년을 조금 한 번 더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그 좀 길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 그 강의 Q&A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그 7급 시험 보고 오시느라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 더 실력 발휘를 못하지 않았나 아침부터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마음 스스로 잘 다독이시고 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잘 계획을 해서 예, 강단 있게 나머지 시간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